성공! 훗! 우리 경석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못 가게 잡았습니다. 차 시동 걸려고 하는데 제가 2단계는 어떡할 거냐고. 다음 거 준비해야되는데. 말 나온 김에 결국 1단계는 역시 아이를 좀 봐라. 그렇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부모가 손을 많이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이야기를 이제 1단계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자 놀이터로서 도서관 활용, 아이 중심적인 거 좀 잘 확인을 하고 편식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애가 잘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제 애가 이제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강요가 아니라 뭐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부모가 좀 봐라. 요게 이제 1단계였던 것 같고 이제 2단계로 나가볼까 합니다. 이제 2, 3, 4학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2, 3, 4학년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좀 어느 부분에 좀 두각을 나타낼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손보다는 부모님의 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 눈이요? 애정어린 관찰. 그런 거요? 관찰. 네. 애정어리. 아,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사랑이 듬뿍듬뿍. 역시. 네. 그래서 애정어린 관찰로 해서 얘가 조금 더 어느 부분에 좀 두각을 나타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영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제 슬슬 드러나요. 사실 초등학교 2, 3, 4면 수학 과학 부분인지 아니면 얘가 이제 예술 부분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인지 서서히 드러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식도 드러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보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위인전 얘기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제 아이를 키우셨으니까 요즘 위인전 책 혹시 아이들 좀 읽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뭐 저희 사전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희 집 지금 첫째가 3학년인데 위인전 한 번도 읽힌 적이 없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한 거예요? 정답입니다. 아, 저는 순간 정답입니다. 엄청 혼날 줄 알고. 위인전은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정말 우리가 만장일치할 수 있는 위인인가? 아니잖아요. 애매한 사람도 있죠. 애매한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그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빠른 출판사에서 이미 시작도 했어요. 어떤 리더십 유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 사람의 인생에서는 사실은 공과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리더십 형태 혹은 어떤 인물형 이런 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 위인이에요? 사실은 그 물론 당하는 많잖아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네, 네,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살인마일 그러니까 수도 이제 어떤 있죠.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예를 들어 세종대왕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가 가겠지만 네. 세종대왕이 그 많은 업적을 했었던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포용의 리더십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밑에서 장영실, 황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이란 말보다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쓴다. 리더십의 형태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좀 나누는 발빠른 출판사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더 가시는 게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나누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그런 경우들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슬슬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재능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셈이 빠른 아이 분명 있어요. 연산이 빠른 아이가 분명 있거든요. 우리 집 아니네. 빠르세요? 저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저는 아닌데 이제 아니면 수학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아이도 등장하고요. 감수성이 예민한 애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발견하셔서 아까까지는 편식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7대3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 어떤 게 7입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해줘야죠. 사교육을 하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교육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부모님께서 이제 방점을 찍을 부분이 왔다. 점을 찍는 그게 한 7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0%에서는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입시기 때문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아주 독특한 과자 들어가는 학생들에 보면 의외로 영어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의외로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학은 좋아하거나 잘하는데 수학 못한 경우도 있고요. 수학과학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아니네. 이게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 못한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우리말을 이해 못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샘 잘 푸는 신동 같은 애들은 쫙 엄청 잘 풀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영재 문제도 그렇지만 다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독이 안 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전통놀이의 뭐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독이 안 되면 그렇죠, 끝이네. 그렇죠.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혹은 여기서 지식적 경험이란 말을 좀 어렵게 쓸게요. 지식적 경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생활 경험이 많은데 실제로 지식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편식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단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는 우리 많이 봤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가면 왜 있잖아요. 천둥 소리가 치고 나서 이제 번개 치는 거, 그 속도 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싫어했던 시계, 뭐 긴바
바늘 작은 바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때 철수가 뭐 30분 먼저 그렇죠, 떴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왜 철수가 먼저 갔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아주 그냥 일상 다반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지문들이. 그걸 이제 애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 못 한다거나 더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미지 세대, 유튜브나 이런 걸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몰라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엄마 이게 뭐야? 그렇죠. 아빠 이거 뭐야?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죠. 사전 봐. 아 그래요? 사전- 저는 설명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검색기를 같이 해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전 봐거나 이렇게 제가 옆에서도 봤지만 아이들은 게임하기 위해서 만화를 웹툰을 보기 위해서 보지 N땡, D땡, G땡에 사전 들어가나요? 심지어 제가 본 영재 중에서도 네. 그쪽 검색 엔진 통해서 백과사전 찾는 경우 별로 없고 검색을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거나 같이 네. 찾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부모님께서. 2, 3, 4는 여전히 손은 많이 안 가시되 아까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 관찰해 주시되 옆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방금 굉장히 뛰어난 학부모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예, 저는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개념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교사니까 우리는 교사 강사 이런 걸 하니까도 있지만 그렇군요. 안 그런 학부모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학부모님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모르겠으면 그냥 같이 찾아볼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미지도 같이 찾아보고 그러기만 해도 애들은 되게 그렇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또 하나 이게 본인께서 알고 계신 상식이 틀리면 어떡할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 찾아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같이 찾아주시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찾는 법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 이 자리는 아닌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용 사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딱딱한 국어사전 말고 요즘 국어사전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아 어린이용 사전이 있어요? 사전 있어요. 예, 그리고 리브로피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가면 도감 책들이라든가 뭐 식물 도감, 네, 동물 네. 도감 요즘 정말로요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식물도감하고 그 네, 동물도감 저희 식물도감. 집 샀습니다. 아 사셨어요. 역시. 아니 왜냐면 저희 다 사진 않는데 아, 네. 애가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동물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3학년이니까 딱 샀는데 마침 또 말씀하신 거 맥락이 맞아서 그리고 영어 사전도 요즘 보면 이미지화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을 처음에는 특히 2, 3학년은 짜증내지 마시고 경로 그다음 심지어는 같이 그 단어 뜻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뭐 직접 사전을 뒤지시든가 아니면 같이 그 검색 엔진을 찾든가 그걸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이는 거 지금 쌤 보이시죠? 저희 네. 집 애가 네. 그 이미지 검색 엄마랑 같이 해서 네. 네. 출력한 동물 사전이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 3, 4 애들은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그 문장을 기억을 하고 문장 뜻을 하잖아요. 예전엔 여전히 이걸 이미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삐뚤빼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뭐라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전히 얘들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미지로 형성되든가 아주 짧은 단어로 있는 것뿐이지 기억력, 속도 이런 거 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진정한 독서 일기장이 중요합니다. 독서 기록장이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2단계의 꽂힌 독서 기록장이죠, 그렇죠. 네. 해야겠는데. 네. 근데 이제 독서 기록장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시켜요, 사실은. 뭐 학원에서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걸 잘 못하죠, 애들이. 부모 입장에선 이걸 이제 막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선 부모님들에게서 좀 여러 가지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어떤 좀 만족감을 느끼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외적 보상 조금씩 예,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1학년 때까지 숨겨뒀던 이제 목록을 아이가 작성하게 되면서 네가 진짜 읽었거나 뭐 독서 기록장 뭐 그냥 아주 무식하게 뭐 1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일부 사립초에서는 여전히 100권 목표 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야? 100권은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쁜 거 같진 않긴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공립초등학교에서도 독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의지를 갖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뭐 효과가 있죠. 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목표 달성을 아주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뭐 20권, 뭐 30권 1년에 뭐 그 정도 잡으시고 좀 더 되시면 목표를 좀 50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목록을 달성하거나 혹은 독서 일기장이나 기록전에 남기셨을 때에 대한 어떤 칭찬과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뭐 외적 보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날만 이게 특별히 뭐 가장 외식을 그렇죠. 한다든지. 한다거나 뭐 아이들이 4학년까지 여전히 금방금방 지치기 때문에 좀 보상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행복감. 아 내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구나. 뿌듯함. 이런 걸 좀 느껴줘야지만 또 다음으로 갈 수 있다. 맞아요. 네. 1, 2학년 때는 이제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혹시나 독서 기록 이런 거 한다면 짧게라도 이제 부모님이 좀 관리를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 2단계 시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네. 할 수 있도록 대신 목표치는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애가 이제 완결했을 때는 뭔가 아이한테 좀 그렇죠. 기억에 남을 만한 네, 네. 작지만 이런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2단계에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70%에 대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장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지만 또 우리를 가장 성장했던 출발점이기도 하죠.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요? 우리의 성장.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름대로의 선진국으로 올 수 있는데 교육이 혹은 아. 입시가 그만큼 또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끌어올린 거죠, 그죠? 끌어올린 것도 분명히 있고 정말 제하자원 별로 없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교육과 입시가 그만큼 매달렸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부정의 효과가 있다. 모든 건 다 과유불급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정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그게 영재일 수도 있겠고, 영재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아니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부분에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에 대한 생각하시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과 가서 라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70%를 찍으셔야 된다. 좀 더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담임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뭐 사교에 계신 분이나 분명히 애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지 아닌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칭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내가 책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애둘러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쵸. 2, 3, 4학년 때 애둘러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 명확하게 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애가 수학과학 영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그 순간에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 결국 잘하는 70%에 대해서 빨리 좀 파악을 하고 인정할 거 네네, 인정하고. 네네. 다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목표를 부모님께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내신 정도만, 뭐 생활 영어 정도만, 아니면 뭐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생기겠고. 요즘 이게 유소년 FC 되게 유명한 것도 많고 야구도 많은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이가 최소한 즐길 것과 그 다음에 방점을 찍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부모님께서는 로드맵으로 그릴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마지막 부분. 예. 민주가 가야 돼 지금. 그래서 정말 끼가 있거나 혹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의 축적이 아닌 영재적인 감각이 드러난다. 이러면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서 안 되면 또 나름대로 길을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3단계가 남았는데 네. 차 시동 못 건 김에 잠시 쉬었다가 3단계까지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안 몇 될까요? 번이나 지금 주저앉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 3단계를 기대해 주십시오.